우리 사랑스러운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수행평가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행평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쉽고 나도 쉽고 무난하게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지요. 일전에 제가 40%를 반영한다 이런 말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40% 반영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수행평가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인문적 글쓰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문적 글쓰기 3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영회네. 이상하게 영차? 연습이란 이야기예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연습한다는 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연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19와 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가. 결국은 2020년에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런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제 말글살이 뜰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글살이 뜰락에 여러분이 오신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방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보시면 1학년 일반 클릭을 하면 안 나오네. 2반 해도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분명히 게시물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들의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020년 1학년 3반치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어요.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작년 선배들이 해놨던 이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바라 모듬, 그 다음에 프리티컬 모듬, 그 다음에 프린세스 모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프리티컬 모듬을 보게 되면 모듬원이 몇 명이에요? 5이잖아요. 그런데 5명이 혜윤이라는 학생이 먼저 글을 올리면 민지가 혜윤이 글에 댓글을 올리고, 유정이도 혜윤이 글에 댓글, 지연이도 혜윤이 글에 댓글, 소연이도 혜윤이 글에 댓글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린 친구의 답글로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화살표가 옆으로 쭉 늘어나서 보기가 싫어요. 자, 예를 들면 혜윤이 글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게 분량이 1486자네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런 패턴을 올리는구나. 예를 들면 이번에 여기 보시면 영회, 내 5회니까 0이라고 되겠잖아요. 영회, 프리티컬, who am I, 조회, 이런 제목의 순서도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제목을 별도로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쓰는데 이 본문은 가급적이면은 한글 워드에서 작성을 해서 복사해서 붙이시기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글에 좀 각별하다, 주제가 좀 있다, 의미가 있는 구절들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면 자기 스스로 여기가 핵심 문장이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글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1486자라고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이 글자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글에서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한글 있잖아요. 한글에서 제일 왼쪽에 파일 있죠. 파일에서 문서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 통계에 글자 수가 나와요. 그러지 이걸 일일이 글자를 세는 것은 좀 있어 보이지 못하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 전에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원고지에다가 글을 썼던 것을 함께 사진 찍어서 탑재를 했네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댓글이 있잖아요. 자기 모둠이 5이기 때문에 댓글은 몇 개겠어요? 4개가 달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썼던 글에 대한 댓글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 봤어요. 이제 천천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대로 된 글, 다시 말하면 제대로 글이 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경에, 어느 주 월요일경에 읽기 자료를 카페에다 탑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으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3월 20일이기 때문에 개학에서 15일 날 코로나19와 나라고 하는 주제의 읽기 자료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읽기 자료를 카페에서 찾아서 출력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읽으세요. 읽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올려놨고 동영상도 올려놨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글을 쓰는데 보탬이 되는 어떤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3월 20일 밤 11시 59분까지 늦지 않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써도 돼요. 목요일 써도 돼요. 올리세요. 이렇게 자기 반의 게시판을 올립니다. 새 글로 올리죠. 그리고 자기 글을 올릴 때 자기 글의 제목을 달기, 아까 설명했던 중요 문장의 색칠하기, 제일 마지막에 글자 수 적기, 분량이 부족하면 안 돼요. 천자 내외라고 했는데 최소 900자 이상은 되고 해야 되겠고 1600자 썼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원고지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원고지에다 먼저 쓰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워드로 작성을 하면서 수정을 하지요. 교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다가 카페에다 올릴 때에는 본문 글자 포인트를요 16으로 하세요. 기본 설정이 14거든요. 그래야 수업 중에 화면을 좀 보게 할 때 넓게 보이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토요일까지 글을 딱 올리고 나면 9번은요 일요일 오전에 자기 모둠에 만일에 5명이다 4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명 5명의 글을 읽어보고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다 달고 나서 일요일 점심 무렵에 아야 우리 모둠원에 누구 글이 제일 잘 썼구나 라고 정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해졌다 그러면 자기 글에 수종으로 들어가서 말머리에다가 모둠 우수작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모둠의 우수작은 이 학생이구나라고 알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댓글을 다 다셔야 돼. 밤 12시까지. 그리고 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전에 일일이 읽어보지요. 그래가지고 우수작 중에서 최우수작을 뽑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번 금요일까지 읽기 자리를 숙지한다. 그 다음에 2번 원고지에 글을 쓰고 쓴 글을 바탕으로 한글 워드를 작성한데 수정하고 태그한다. 그리고 카페에 탑재한다. 토요일 원고지 2장까지. 그리고 한글에서 작성한 글을 복사해서 자기 반 게시판에 탑재한다. 이때 한글 워드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바로 워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수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글 작업을 하고 그걸 복사해서 붙이기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자기 모둠원이 올렸다면 그 글의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올린 친구의 모둠원의 답글로 올린다. 이해하셨죠? 댓글이 아니라 답글로 올립니다. 선배들 게시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모두무수작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말머리에 삽입한다 수정. 그러면 제가 모두무수작을 선정해서 채우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평가예요. 평가. 이 평가를 보시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1차 평가는 누가 해요? 1차 평가는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모두머니 5명이라면 그 중에서 우수작이 된 친구는 B가 돼요. 제가 평가할 때.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C가 돼요.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모둠이 5명이라면 5개의 B가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그 반의 5개 우수작 중에서 제가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게 A가 돼요. 그러면 자기 모둠의 글이 우수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글은 A가 되는데 C는 바로 뭐가 돼요? B가 돼요. 우리 모둠의 작품이 우수작이 되면 나도 덩달아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작을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반에서 모둠 A는 1명, B는 우수작과 모둠 우수작이 있는 모둠은 나머지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둠원의 우수작을 선정해 주지 않으면요, 저는요 A 줄 수 없어요. 또 밤 11시 59분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늦으면 제가 감점을 할 거예요. 물론 B, C 줄 수는 있는데 감점을 할 거예요. 근데 늦은 친구의 글을 제가 우수작으로 주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미제출자는 0점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쭉 보시게 되면 평가는 이렇게 해요. 지금 보시면 비슷하겠지만, 자, 여기에서 B가 있죠. 여기 B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B가 있고, 여기 다 각자 B가 있어요. 근데, 이 모둠이 A가 되면, 덩달아 이들은 원래 C였는데 B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둠 우수작을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갈까요?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 선배가 썼던 글을 제가 샘플로 좀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회 주제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글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쓰여졌다 보시고, 색깔도 칠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의 요지도 써냈네요. 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죠. 그러면 이 학생이 쓰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패턴으로 글이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쪽을 한번 보시겠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죠? 페이지 넘기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텍스트가 다시 4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야가 좀 말을 안 듣네요. 누구 닮았을까요? 자기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었을까요? 왜 마음이 왜 안 넘어갔고 이제서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원고지에도 이렇게 쓰는 거죠. 원고지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공짜는 없다의 뒤쪽에가 이 원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고지 쓸 때 여러분들 단락이 시작할 때는 한 글자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뭐 중간에 이렇게 쓸 것이 없다 해서 이걸 들었으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단락이 끝날 때만 한 칸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꼭 좀 지켜주셔야지. 이게 잘 안 지켜지게 되면 여러분의 글이요 훨씬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단락이 시작될 때만 한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충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면 여러분의 선배들이 썼던 그 카톡 방을 카페 방을 보시면 되겠고, 1학년 알림방에다가 이렇게 이 인문적 글쓰기 수행평가를 알려해놨으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를. 이렇게 글 잘 쓰면 제가 이제
어느 기점에 영흥고등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 할 때가 있어요. 다 외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선배들이요. 전라남도, 목포, 인문적 글쓰기 다 우리가 다 그냥 장악해 버렸어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율동원 친구가 70만 원, 막 30만 원, 10만 원 엄청 돈 외화벌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바람이 힘들 것 같아도 해볼만 하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카페방에 들어가셔서 머두무스작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이 4개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닭글이 다 달렸다는 이야기죠. 닭글이 달리지 않으면 제가 우수작을 안 뽑아줘요. 그래서 닭글이 이렇게 다 달리고 이렇게 머두무스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에 들어가서 말머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최우수작이라는 말머리는 또 제가 뽑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예쁘고 사랑스러운 영흥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국어과 선생님 3분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그러니까 수능도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신 수행평가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하려고 제가 무척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참고 삼아서 선생님들이 요구한 바대로 잘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자,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2층 국어실 어디에 있어요? 매점 위에 있어요. 매점. 학교가 매점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실은요, 매점이 위에 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으면 냄새가 풀풀 풍기는 2층에 있으니까 맛있는 걸 먹고 지나갈 때 냄새만 풍기지 마시고 손에 들고 있을 것을 한 번 정도는 놓고 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능 성적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선생님하고 친하는 것.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대학으로 가는 최고의 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쓰겠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